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이 AI가 급속도로 우리 일상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 발전 속도 그리고 관심도만큼이나 또 위험성도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4일이었죠. 오픈 AI 이 회사의 샘 알트먼 CEO가 새해 초 던진 이 6단어짜리 메시지가 우리 전 세계 AI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엘트먼이 X에 올린 글은 아주 짧은데요. 그래도 그 매우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샘 엘트먼이 쓴 이 6단어, 한국말로 하면 특이점 금방,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불확실, 이 말이죠. 언뜻 보기에는 이 수수께끼 같은 이 짧은 메시지가 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특이점이란 개념. 이 특이점은 인류의 과학기술이나 문명이 우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이 되돌이킬 수 없는 그 변화를 맞이하는 순간,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히 AI 분야에서요, 이 특이점은 우리 인간과 같은 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진 인공일반지능, AGI라고 그러죠. AGI의 등장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샘 엘트먼은 이 특이점에 우리가 이 인간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욱 흥미로운 점은요, 이쪽 편인지 저쪽 편인지 불확실하다, 이 부분인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어쩌면 특이점을 지나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샘 엘트먼 CEO는요, AI 특이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특이점을요, 갑작스럽게 폭발적 사건으로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는 우리 일상에서 서서히 스며드는 아주 점진적인 변화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샘 엘트먼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찾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그 과정 속에 있고요. AI는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 중 하나인 이 오픈 AI의 수장 샘 엘트먼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챗GPT를 만든 CEO로서 그의 발언, 현재 AI 기술의 발전 수준, 이게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죠. 샘 엘트먼이 이 짧은 메시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AI가 정말 특이점에 도달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AGI, 인공일반지능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건지요? 그리고 진짜로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준비를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AI 기술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그 AI 기술 발전이 만들어낸 다양한 위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에코 챔버 현상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요, 독일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요, 구구정당이죠. 독일을 위한 대안, AFD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이 독일을 위한 대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익 국단주의와 외국인 혐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이 시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회운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나치를 위한 자리는 없다. 이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1933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등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지어는 이례적으로 독일 재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멘스, 도이체방크, 도이체반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독일 내 굴지의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구 정당에 표를 주지 말자 이런 캠페인이죠. 많은 독일인들이 현재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과거 나치 시대의 고통을 떠올리면서 다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위를 통해서요, 과거의 역사적 과오가 반복될 수 있다. 이 경각심을 갖게 된 거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거리를 뛰쳐나오게 된 걸까요? 바로 그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이 단순히 소규모 집단이 아니라 정당으로서 독일 지방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AfD라는 정당은요, 이민자 추방 계획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공약이 1940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치 정권이 자행했던 그 400만 명의 유대인, 이 유대인을 마다가스카르로 강제 추방하려고 했던 끔찍한 계획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독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른바 동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되면 추방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점, 이런 것도 이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연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요, 이 계획에 대해서 독일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를 상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독일의 주요 정당들도 이 구구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하고 연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 사회 반응은 이 구구 세력의 부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려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구구 시위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들이 지금 분석되고 원인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서 오늘은 그 AI와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서 논의해 볼 건데요. 바로 에코 챔버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선호하는 뉴스나 컨텐츠만 반복해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에코 챔버 현상의 시작입니다. 이 에코 챔버라는 말은요, 실제 우리가 방 안에 있을 때 발생하는 메아리처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의견, 그리고 그런 생각들만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AI나 이렇게 소셜 미디어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죠. 오늘날처럼 이렇게 초연결된 세상, 끊임없이 다양한 출처에서 쏟아지는 정보에 거의 시달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나 뉴스 매체, 온라인 포럼, 덕분에 다양한 관점과 어떤 생각들을 접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러한 플랫폼은 기존의 우리의 신념이나 의견을 증폭하고 강화도 시켜주지만요, 반대로 이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 AI 필터에 의해서 걸러지거나 적극적으로 무시되는 그런 가상 환경, 오늘 말씀드리는 이 에코 챔버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코 챔버를 각자의 노력으로 깨기 위한 일종의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AI 에코 챔버의 형성, 만들어지는 것과 지속되게끔 만들어버리는 이 근본적인 구조, 일종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확증 편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코챔버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요. 기존의 신념이나 의견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찾고 해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뿌리 깊게 내면에 그러한 경향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이러한 편향이라는 게요, 우리 인지 과정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신의 믿음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생각과 반하는 정보를 접하면 우리는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기존 관점을 뒷받침하는,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아서 증폭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모순되면 무시하거나 최소화해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요즘 같은 알고리즘 필터링, 이 디지털 시대, 이 개인화 알고리즘이 우리가 소비하는 콘텐츠를 뭘 볼 건지, 뭘 들을 건지 이거 선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화가 되면 편리는 할 수 있지만요. 기존 패턴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자기 생각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우선순위에 두고 반대되는 콘텐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도치 않게 다 걸러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에코챔버는 더더욱 공고화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필터를 통과하는 물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만 걸러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호모필리 현상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쉽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이는 현상입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죠. 그리고 각자의 정체성, 또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에 속한 집단, 커뮤니티에 의해서 형성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런 집단 내에서는 이 집단의 합의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척되고 거부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구성원들은 그 지배적인 규범이나 태도, 신념에 순응하면서 따르려고 하죠. 이런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들이 이렇게 공유된 신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화하고 또 반대되는 개념은 무시하고 소외해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 반복, 순환을 만들어내는 그 에코 챔버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하고 있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양극화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각자 이렇게 에코 챔버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 현실에 대해서 점점 왜곡되고 또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반대되는 관점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걸러지거나 무시되니까요. 오해나 갈등, 또 양극화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이런 양극화는요, 온라인상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한다든가, 커뮤니티가 분열돼서요, 그 정치적 교착 상태, 그리고 사회 불안, 다양한 형태로 이런 문제점들은 드러나게 됩니다. 개인을 이 다양한 관점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로부터 고립시키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지적 성장도 힘들고요. 비판적 사고도 어려워집니다. 기존의 신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으면 편안하죠. 안 좋아하게 되고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 대안적 관점이 이렇게 등장하면 다 밀어내게 됩니다. 이런 어떤 구조들이요, 우리 어떤 극단적 신념을 더 공고하게 만들고요. 특히 취약하거나 아주 소외된 소규모 커뮤니티에서는요, 급진화로 밀어내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에코 챔버에 갇히지 않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 방편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한 5가지만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의도적으로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 접하는 뉴스나 정보 채널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진 매체들을 이렇게 찾아보려는 노력,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기적인 알고리즘 초기화가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초기화. 이게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플랫폼들은 하나같이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유튜브가 됐든 배달 앱이 됐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요. 특정 주제 영상을 한번 시청하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요. 그 사용자의 관심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추천해주면 아주 편리하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원하는 정보를 편식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문화, 라이프 스타일을 접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현실 인식을 왜곡되게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미적 기준을 잡는 것도 다 획일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럼 그 알고리즘을 손쉽게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쓰는 브라우저,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 기록, 이걸 정기적으로 삭제하면요. 이 검색 엔진이 과거의 검색 패턴에 기반해서 결과를 필터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그 저장한 쿠키 삭제, 각 플랫폼이 이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을 다 리셋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매번 사용하지만 쿠키 삭제를 함으로써 마치 여러분은 새로운 사용자처럼 컨텐츠를 처음부터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요, 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개인정보 설정, 이것도 정기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요, 조정하셔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수집하는 데이터 범위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능동적인 정보 탐색 자세입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정보를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 스스로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등산을 가려고 할 때 항상 케이블카만 이용할 게 아니라 때로는 직접 걸어 올라가면서 새로운 풍경도 또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정보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걸 넘어서서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진위,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진위를 판단하고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이 해시태그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활용한 정보 탐색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이 해시태그는요, 특정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이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해시태그를 통해서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제한된 추천에서 벗어나서 보다 폭넓은 정보의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해드린 자잘한 방법들이 단순한 기술적 해결책이 아니라요, 우리의 적극적인 실천을 필요로 하는 일종의 생활 습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요, 소셜미디어로 소통도 하고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이 우리를 어떤 틀 안에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에코챔버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중도 사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쾌락과 고행, 이 두 극단을 모두 거부하고 중도를 설하셨죠. 현대의 이 에코첨보 현상은요, 마치 부처님 당시의 극단적 견해들과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챔버 안에 갇힌 우리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경계한 편견과 집착, 이 편견과 집착의 어떤 현대적 해석, 현대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 비슷한 의견만 계속해서 찾아보고 다른 의견은 피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법집착, 아집착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 이 공사상을 통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코챔버 안에서 굳게 믿고 있는 자신만의 생각들이 사실은 확정적, 고정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하다는 거죠. 그 공하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다른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자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정념 수행의 자세로 우리 소비 습관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아보고 어떤 정보를 피하는지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중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인 견해를 경계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의 마음인데요. 이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요. 대화 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냥 경청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만의 판단을 일단 유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노력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무아의 지혜인데요. 나의 견해가 절대적 진리가 아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불자로서는 필요합니다. 적극적 경청을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말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불안까지도 기꺼이 들어주고 공감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부처님의 불교의 가르침은 AI 시대 에코챔버를 해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중도와 영기, 공의 지혜, 우리가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죠.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요,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히고 지혜로운 정보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